안녕하세요, 미대영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10월 출시가 되었던 순토의 대표 스마트워치 버티컬2 리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실제로 2달 가까이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점과 이전 버티컬1과의 차이점, 그리고 버티컬2와 레이스2의 차이점까지 완벽하게 비교하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티컬1에서 버티컬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변경된 것들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디스플레이입니다. 버티컬1은 1.4인치 크기의 반사형 MIP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배터리의 긴 수명과 야외에서도 시인성이 좋고 빛이 밝을수록 더 잘 보이는 것이 특징 중 하나로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등장하기 전에는 많은 브랜드에서 버티컬1과 같은 반사형 MIP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었습니다. 반면에 버티컬2는 1.5인치 LTPO 아몰레드를 사용하면서 확실히 넓어진 화면과 선명하고 또렷하며 다양한 색감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아몰레드의 선명함에 저전력 디스플레이의 효율을 동시에 노린 기술이 LTPO 아몰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제품의 디스플레이 차이는 실제로 지도를 볼 때 고도 그래프, 유저 인터페이스 등의 컬러 표현에서 체감이 매우 컸었는데요. 각 디스플레이 방식에 대해 선호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두 제품을 같이 놓고 보면 한눈에도 버티컬2가 훨씬 넓고 밝고 선명한 디스플레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제품의 크기는 체감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스펙상으로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었으며 무게는 87g으로 버티컬2가 버티컬1보다 1g 더 무거웠습니다. 버티컬2는 하드웨어 성능에서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특히 심박 센서는 표준 센서에서 4LED, 4PD 구조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움직임 보정 능력이 향상되었고 땀이나 채모 등으로 인한 오차를 최대한 줄여 더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를 보다 빠르게 로딩하는 등 내비게이션 기능에서 지도의 반응성이 매끄럽고 빨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이 있는데요. 앞서 외관의 크기나 무게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인 외관의 스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계의 측면부에 내장형 LED 플래시라이트가 생겼습니다. 이 내장형 LED 플래시라이트는 어둠 속에서 안전과 편의성을 더해준다고는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야간에는 헤드라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야간 운동 시에는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 기능이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불을 켤 수 없는 환경에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차에 떨어진 물건을 찾을 때처럼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밝힐 수 있어서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성은 충분하다고 보였습니다. 울트라 트레일 러닝이나 장거리 하이킹과 같은 장시간 운동을 하는 순간에는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 배터리 수명일 텐데요. 순토의 버티컬 제품들은 다일간 원정 형태의 일정을 버틸 만큼의 넉넉한 배터리 용량이 매력적인 제품군입니다. 특히 버티컬1은 솔라 차징이라는 기능으로 태양광을 이용해 배터리를 보조적으로 충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솔라 기능은 태양광으로 시계를 완전하게 충전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배터리의 소모 속도를 조금 늦춰주는 보조 전력 공급 기능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디스플레이 가장자리에 투명 태양광 패널이 내장돼 있어 태양광을 받아 실시간으로 소비 전력의 일부를 상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쉽지만 이 솔라 차징 기능이 버티컬2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공식적인 순토의 공지 내용은 없지만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솔라의 기술적 융합 문제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근 출시되고 있는 배터리들의 성능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솔라가 절대적 필요 요소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버티컬1의 배터리 수명은 스마트워치 모드에서 약 30일, GPS 모드에서 약 65시간, GPS 저전력 모드에서 약 500시간이 사용 가능하고 버티컬2의 배터리 수명은 스마트워치 모드에서 약 20일, GPS 모드에서 약 65시간, GPS 저전력 모드에서 약 25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솔라 기능 유무로 인한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장시간 사용해도 충분한 배터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11월에 버티컬2 제품을 착용하고 12시간 정도의 장시간 운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내비게이션 기능과 AOD 모드 기능 모두 켜놓고도 약 30% 정도의 배터리만 소모됐을 정도로 배터리만큼은 정말 걱정할 것 없이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티컬 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충전 방식이 달라졌는데요. 기존에는 충전팟에 시계를 얹어놓고 위치를 맞춰야만 충전이 되는 방식이었다면 버티컬 2의 충전팟은 자석이 있어서 착하고부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새롭게 출시된 버티컬 2와 레이스 2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레이스 2는 2025년 8월, 버티컬 2는 10월에 출시가 되어서 거의 같은 시기에 출시가 되었다고 해도 될 정도이고, 디자인적으로도 두 제품 간에 큰 차이가 없어서 얼핏 봐서는 정말 뭐가 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버티컬 2와 레이스 2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디스플레이, 유저 인터페이스, 심박 센서, GPS 기능, 내비게이션, 충전 방식, 스트랩 크기 등 전체적으로 모든 기능과 디자인이 동일합니다.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버티컬 2는 13.5mm, 레이스 2는 12.5mm로 레이스 2가 조금 더 얇은 두께를 갖고 있고, 얇은 두께만큼 레이스 2에는 내장형 LED 플래시라이트가 없는데요. 그만큼 무게가 줄어 76g으로 버티컬 2보다 11g 가벼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버티컬 2는 시계 겉면에 돌기 모양이 있어서 좀 더 아웃도어의 느낌이 있다면 레이스 2는 부드럽고 모던한 느낌의 디자인이고, 레이스 2에는 조작이 편리한 크라운 레이스 버튼이 있지만 버티컬 2에는 크라운 레이스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수명의 차이가 있는데요. 레이스 2의 배터리 수명은 스마트워치 모드에서 약 18일, GPS 모드에서 약 55시간, GPS 저전력 모드에서 약 200시간으로 버티컬 2보다는 조금 낮은 배터리 수명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될 만큼 사용 시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두 제품을 각각 2-3개월 정도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은 모든 면에서 정말 똑같다는 느낌과 흠 잡을 것 없이 넉넉한 배터리 수명이 충전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이전 모델인 버티컬 1은 109만원, 버티컬 1 솔라는 119만원, 버티컬 1 솔라 티타늄은 139만원이고, 새로 업그레이드된 버티컬 2는 버티컬 1과 동일한 109만원, 버티컬 2 티타늄은 125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출시되었던 레이스 2는 89만원, 레이스 2 티타늄은 버티컬 1, 2와 동일한 109만원으로 가장 가성비 있는 제품은 레이스 2로 확인됩니다. 배터리 수명 걱정 없는 것은 순토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개인적으로는 GPS 기능 또한 훌륭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버티컬 2와 레이스 2 둘 중에 어떤 것을 고르는 게 나에게 더 맞을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트레일 러닝과 러닝, 훈련 중심의 퍼포먼스 GPS 워치를 찾고 계신다면 좀 더 가성비 있는 레이스 2가 좋을 것 같고요. 레이스 2의 성능 플러스 클라이밍, 알파인 루트 등 장시간 아웃도어 활동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버티컬 2가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